결혼을 앞두고 있던 31살 여자입니다. 대학생활 중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조건이 괜찮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남들보다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돈 쓸 시간도 없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일에 지치고 피곤했지만 매일같이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으던 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상당한 목돈이 되더라고요. 약간 모자라던 돈은 어머니가 도와주시게 되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마련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어머니와 상의 끝에 투자식으로 사놓은 집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방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제가 산 집은 사실 회사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산 지도 아직 몇 년이나 지났는데 호재만 그대로 있고 재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샀을 때와 비교해서 벌써 2억 5천이나 상승해버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진 재산들을 벌써부터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기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결혼 조건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저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조건들을 먼저 제게 오픈하고 나서 저도 제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워했어요. 신혼집은 예비시댁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를 예비신랑의 명의로 해놓는 대신에 제 소유의 아파트도 똑같이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그대로 제 명의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제 직장에서도 남자친구 직장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되는지라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구축 아파트인지라 주차장도 협소해서 두 사람 앞으로 자가용을 한 대씩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 신혼집을 구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조건들을 조율해가며 저도 꽃피는 5월에 신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우가 될 사람이고 남편과는 1살, 저와는 3살이 차이가 납니다. 예비 신우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하기 전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결혼식 이후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신우와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친근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언니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언니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잘 맞으니 정말 언니가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름 죽도 잘 맞는 데다가 취향도 비슷해서 쇼핑도 자주 다니고 심지어 입맛까지 비슷해서 둘이서도 자주 놀러 다녔어요.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자기만 빼놓고 둘이서 놀러 다닌다고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저랑 신우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 전생에 친자매였나 보다 하면서 흐뭇해하기도 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서운하게 만드는 날이 있으면 신우가 그놈 자식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파리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하자 신우가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유도 모르고 멀어지니 신경을 쓰지 않을래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 혹시 신우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은 무덤덤하게 누나가 우리 결혼식 비용 문제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시댁 측은 3억을 들여 신축 아파트를 해오는데 저는 혼수만 해온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비록 제 명의로 유지하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5억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혼수만 가지고 맨몸으로 시집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이미 알아서 다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가져오는 걸로 우리 신혼집 2개는 살 수 있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모자라게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놓이긴 했는데 계속 의아했던 부분은 예비 신랑의 설명 정도면 충분히 오해가 풀린 상황인데도 예비 신우가 아직도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있을 바에야 제가 직접 오해를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꽁에 있는지 이전에 저에게 살갑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 번 만나자고 말해도 요즘 바빠서 시간이 통 없다는 식으로 저를 만나기를 거절하는 예비 신우를 어르고 달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를 앞에다 두고서도 없는 사람인 마냥 시선도 한 번 안 주고 말도 한마디 걸지 않은 채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해 풀고 싶어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앞뒤 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신혼집과 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신우는 그건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모르겠냐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남겨두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을 대동한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이미 제 거인 아파트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은 3억을 들여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5천만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너무 도둑놈 신보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신우 시집 갔을 때도 남편 쪽에서 전셋집을 해오고 예비신우도 결혼식 비용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혼수로 3천을 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와 제가 뭐가 달라서 그게 도둑놈 신보가 될 수 있냐고 말하니 예비신우가 잘 좀 생각해보라면서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첫째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자기는 3천밖에 지원받지 못했고 둘째인 예비신랑은 자기가 지원받은 금액의 10배를 지원받는 상황이지 않느냐고요. 똑같은 자식이니 결혼할 때 지원받는 것도 똑같아야 하지 않냐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살게 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만들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1억 5천을 깎아서 자기한테 넘기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시세보다 1억 5천을 싸게 아파트를 구하게 되는 거니 예비신랑과 결혼자금을 똑같이 지원받은 거나 다름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라면서요. 제가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도 더 이상 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기한테 1억 5천을 싸게 팔아도 제가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보다 비싼 값에 사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도 이득이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쓰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외동이니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공평함을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예비신우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신우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이미 양가 어른들의 합의가 끝난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와 헤어지고 나서 예비신랑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해줬어요. 예비신랑도 도대체 신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듣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저한테 신혼집 공동명의로 하고 제 명의 아파트를 신우에게 넘기기로 했다면서?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비신랑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비시어머니는 이미 예비신우가 저한테 꺼낸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가 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저는 신우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시어머니는 실망스럽다는 말투로 그러냐? 하고 대답하셨어요. 잠깐 조용히 계시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아파트를 신우에게 넘기라고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회유하려 드시더군요. 제 다른 것도 참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신우와 제가 서로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좋아 결혼을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남매가 의가 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너도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고 요즘 경기에 집도 잘 안 나가는데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후딱 넘겨버리는 게 돈 버는 거다. 아파트 판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팔고 난 돈은 전부 네 거 하면 되는 건데 가족끼리 뭐가 아쉬워서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그러냐고요. 집값 오른 것만 따지면 결과적으로 제가 돈 번 거나 마찬가지라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는 사람끼리 원래 돕고 사는 거라고 지금이야 돈 얼마 손해보는 것 같아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복이 다 나중에 저한테 들어올 거고 어차피 결혼해도 거기에 살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느냐. 자꾸 욕심부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저희 집에서 일부 도와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예비신랑을 만나기 전부터 제 소유였던 아파트이기도 했고 아직 재개발도 시작되지 않아 아직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인데 신우에게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헐값에 넘길 생각도 없고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냥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답답해서 창문에다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인데 한술 더 떠서 예비신랑에게 조금 섭섭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섭섭하길래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신랑은 누나도 어머니도 저를 다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단호하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와 좀 더 상의하고 정해도 늦은 게 아니지 않았느냐고요.
믿었던 예비신랑까지 저러고 있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신우까지 가세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완전 사람 잘못 봤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서 예비신랑에게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결혼했다가는 나를 완전 봉으로 보는 시가족들 등살에 제 성격까지 버릴 것 같아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 아파트를 예비시댁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 굳혔거든요. 예비 시부모님부터 신우의 남자친구까지 며칠째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 제 명의로 평생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습니다. 남편 될 사람한테 저도 확신이 섰을 때 그때 가서 공동명의로 바꾸던지 처분해서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던지 할 생각이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예비신랑 쪽에서 신혼집을 해오고 각자의 명의로 하자고 할 때도 확실히 밝힌 부분이고요. 제가 예비신랑 가족들 말 맞다나 계산적이고 나쁜 사람인 건가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유세라고 의수됐던 걸까요? 아파트를 사지 않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걸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줬던 신우가 이 결혼을 파토나게 해줬으니 신우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 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를 않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파혼할 생각이니 그 부분에서는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욕심부려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보았습니다.